우리 이어서 좀 요거 보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먹으면서 해도 돼. 봐봐. 우리가 10번까지 했나? 12번 할 차례지? 12번 갑시다. 12번. 12번은 조금 살짝 뭐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봐봐. 우리가 이제 SN, 합하고 지금 일반항이 막 섞여 있는 조건이야. 봐봐. 11번 가볼게. 12번 보시면. 설명하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지, 너희들? 그치? 너무 빠르거나 그러지 않지? 이걸 어떻게 먹어? 한 입에 쏙 그냥 막. 고민 좀 해봐. 이거 한 입만 먹으면 입 터져요. 잠깐. 야, 우선 크림 쪽 많은 쪽으로 먹어야 되겠다. 거기가 흐르겠다고. 고민 좀 해봐. 아니 유독 뭐 크림이 많냐? 나가요. 에, 와. 자, 요거 볼게. 요걸 보면은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AN. 그치? AN하고 SN이 섞여 있잖아. 그렇지 않니? 조건 자체가 뭐 AN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그치? 일반항에 대한 조건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얘로 통일되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섞여 있어. 그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통일을 시키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해, 봐봐. 그치? 여기는 AN에 관한 정보고, 여기는 SN에 관한 정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8항까지의 합에서 6항까지 합을 빼냈어. 그럼 누구 남아? 8항까지의 합. 얘는 6항까지의 합이야. 거기서 뺐어. 그럼 8항과 7항만 남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가 통일시켜야 돼. 항상 이렇게 AN하고 SN이 섞여 있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귀납법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마주칠 거거든. 그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얘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가끔. 점화식에서 나중에 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항하고 그 다음에 7항만 남겠지. 이렇게. 이게 남을 거고 여기는 8항 마이너스 6항 이게 되지.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어. 요게 지금 얼마다? 4가 나왔다. 지금 요런 내용이지.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봐봐. 요거일 때 지금 공비 구하라. 요런 내용이지.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거거든.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번 있니? 첫째 항에다가 공비 7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조리 다 A가 들어가게 돼 있어. 요게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R의 6제곱이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R의 7제곱 얘는 A 곱하기 R의 5제곱 이게 될 거거든. 어차피 A는 약분될 운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A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야. 분자가 어차피 약분될 거잖아. 얘가 지금 현재 4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5제곱 좀 숫자가 크지. 그냥 해볼까? 그러면 이거 해볼게. 그러면 4 곱하기 R의 7제곱 이게 되고 4 곱하기 R의 6제곱 얘가 그 다음에 뭐냐면 R의 7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의 5제곱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 괄호 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지? 괄호 안에 공비 R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보이니? 여기 약분을 내가 과감하게 해볼게. R의 5제곱으로 나눠봐. 그러면 여기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지. 요게 되고 4 곱하기 R 요게 될 것이고 얘는 5제곱 약분했으니까 R의 제곱 될 거고 빼기 됐니?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어. 그럼 넘어가면은 3R 제곱에 4R의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1, 3에 1, 1이지 3, 1이고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두 가지 나오지. 근데 거기 또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지? R 제곱이 1이 아니래. 누구 탈락? 얘 탈락. 나왔지. 공비 나왔지. 답이 나왔지? 어디? 여기? 네. 아 이거 여기? 아 이거 봐봐. 지금 문제가 뭐라 되냐면 8항까지 합이잖아. 8항까지의 합에서 6항까지 합을 빼냈어. 그러면 누구만 남아? 7항과 8항이 남지. 그치? 7항과 8항.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얘는 8항까지의 합, 거기서 6항까지 합을 빼냈어. 그럼 남는 거는 누구 남아야 된다? 여기서는 8항 남을 거고 그 다음에 7항. 요게 두 개 남는다는 거지. 그치? 통일시켜야 되니까 AN에 관한 구조로. 이해됐어? 됐어. 그러니까 12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 조금 살짝.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 원리합계. 원리합계 복습했니? 다시 한번 해볼게. 원리합계는 근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단원이라고 그랬어. 얘가 수업을 하잖아. 100% 나와. 안 낼 거면 아예 수업을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 학교 가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업을 했거든. 다 전부 다. 수업을 하면은 무조건 나와. 아예 안 낼 거면은 수업 자체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내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원리합계 문제는 우리 적금 구조 그게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짝대기 먼저 그리잖아 우리가. 그치? 짝대기 먼저 그릴 거고 봐봐. 15번 문제 읽어볼게. 연 이율이 2%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00만 원씩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봐. 1년 초. 여기 2년 초. 그치? 이런 식으로 쭉 어디까지냐면은 10년 동안 10번을 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10년 초가 되겠어. 적금을 붓는 거지? 얼마씩? 200만 원씩.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적금의 구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은행 가서 적금을 줄 때 내가 200만 원을 딱 투척을 하면서 적금을 들겠습니다. 이래야지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계약 성립식이야. 200만 원씩 바로 내고 10번에 걸쳐서. 그럼 마지막 지금 200만 원을 내겠지. 그럼 적금을 언제 탄다? 마지막 적금을 내자마자 마지막 적금을 내고 우리가 바로 적금을 타는 게 아니라 만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 만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이율이니까 여기서 1년 동안에 만기를 채웠어. 그러면 10년 후가 되겠지. 여기 10년 후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은행 업무에 있어서 12월 31일하고 그 1월 1일은 같은 의미야. 이게 여기서는 얘가 곧 뭐냐면 11년 초가 되는 거지. 이제 12월 31일까지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적금을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적금을 타는 시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10번에 걸쳐서 냈던 돈들이 커 있잖아. 돈은 아이와 같다고 그랬어. 스스로 커. 스스로 크는데 크는 클래스가 다른 거지. 얘는 1년 동안 큰 애잖아. 조금 컸겠지. 얘는 무려 10년 동안 컸어. 엄청 큰 애야 얘는. 그치? 같은 200이 아니라는 거지. 클래스가 달라.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서 무슨 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니? 복리법.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일 때 1 더하기 R 이거를 N년 동안 그치? 은행에 넣어놓기만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이게 복리법에 따른 그치? 원리합계잖아. 그럼 봐봐. 200을 1년 동안 넣어놨어. 그러면 얼마만큼 커 있어? 원금 200에다가 이자율이 얼마라고? 2%니까 1.02 됐니? 이거에 1제곱 됐어. 1년이니까. 그러면 9년 초에 냈던 건 어떻게 되겠어? 여기 9년 초. 9년 초에도 똑같이 200만 원을 냈을 건데 걔는 몇 년치 이자부터? 2년치. 그러니까 걔는 얼마만큼 불어있니? 200에다가 1.02에 얼마? 제곱 이렇게 다 돈이 커 있겠지. 그럼 맨 처음에 냈던 애는 많이 커 있지. 200에다가 1.02에 몇 제곱. 얘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개수 세면 된다고 그랬어. 몇 번? 총 10번을 냈으니까 10개가 돼야 돼. 여기 10제곱이 돼야 되겠어. 됐니?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의 총합이야. 요것들의 바로 총합이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이 시기에 받을 돈들이야. 그게 바로 적금의 총액이 되는 거지. 만기 채웠을 때.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얼마? 공비가 1.02가 바로 공비가 된다.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투입해볼게.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돼? 분모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이랬잖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첫째 항이. 첫째 항이 얘가 되는 거지. 200 곱하기 1.02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 1.02에 몇 제곱? 항수 10개. 이게 답이지.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치? 똑같아.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막 심하게 머리 써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패턴이 완전 동일하잖아.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단원이야. 계산만 잘하면 되겠어.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0.0이지. 분모는 0.02 이게 될 거고 여기 두 칸 올립시다. 그러면 2 곱하기 102를 계산하면 되니까 204. 여기는 204. 그 다음에 1.02 10제곱 얼마로 계산을 해? 1.22. 그러면 여기 0.22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럼 두 칸 올려. 두 칸씩 올리면 2 곱하기 약분하면 11이지? 11 곱하기 204. 얘가 답이게 되겠네. 11 곱하기 204 하면 얼마니? 204. 2244. 2244. 얼마야? 2번이지. 2244. 할 수 있겠니? 그러면 16번도 빠르게 해볼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원리합계가 이게
애들이 포기해주는 거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는 맞출 수 있거든. 그지? 할 수 있어, 이거. 아, 그렇잖아. 할 수 있잖아. 이거.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딱 패턴이 동일하잖아. 패턴을 익히라고. 그지? 그럼 봐봐. 16번은 원리야. 한 달마다 이자가 붙는 구조야. 그래서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20만 원씩 12개월, 12번을 낸다는 거지. 그치? 1년 적금인가 보지. 그래서 봐봐. 얘도 짝대기 그리고 봐봐. 그럼 여기가 1월 초가 되겠지. 그럼 여기 2월 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야. 똑같이 얼마씩 낸다? 20씩 낸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12번. 그치? 똑같은 구조지. 그럼 마지막에 여기 12월 초지. 마지막으로 이제 20만 원을 낼 거야. 그럼 적금은 언제 탄다고? 요때 탄다고. 만기 기다려서 한 달 더 기다렸다가. 그럼 여기는 12월 말이 되는 거지. 요때대로 적금을 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2번에 걸쳐 냈던 돈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을 해줘야 돼. 한 달치 이자 붙었어. 얘는 얼마? 20 곱하기 이자율 봅시다. 1%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까? 1.01 맞지? 이거에 1제곱 이렇게. 그러면 11월 초에 냈던 20만 원은 이 두 달치 이자가 붙었어. 그러면 20에다가 1.0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겠지. 그럼 맨 처음에 냈던 요 20은 많이 커 있을 거야. 20에다가 1.01의 몇 제곱? 항의 개수를 센다고 그랬어. 몇 개? 12개. 그렇지? 항의 개수로 판단한다 그랬지? 여기 12제곱 됐니? 요것들의 총합.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투입해 볼게. 그러면 공비 얼마? 1.01. 공비 1.0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얘가 된다 이랬지. 20 곱하기 1.01 얘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1.01에 항의 개수가 12개야. 이렇게 됐잖아.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그치? 그럼 얘는 0.01이거든. 그러면 분자분모에 두 칸씩 올려. 얘는 0.01이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는 1 될 것이고, 얘는 그냥 바로 계산 가능하네. 그지? 분자분모에 100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20 곱하기 101 이게 될 것이고, 두 칸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계산을 해? 1.13으로 계산을 해. 그러면 0.13이 되겠지. 그치?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2020이니 2020 곱하기 0.13이야? 얼마니? 2일은이 2, 3은 6 2일은이 2626 나오겠네? 2626 그치? 모양새가 공은 그치? 2626 나오는 거 몇 번이니? 4번이네 그치?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 아니 애들이 뭐 원리학교 포기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그치? 맞추면 되는데 그냥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우리가. 아니야 이거 맞춰야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야.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막 변형하면은 못 푼다 하는 문제들은 내가 뭐 이미 얘기를 하지. 근데 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 큰 틀이 안 박혀.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17번 가볼게. 17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 얘기돼 있지. 등차 수열. 뭐가 중요하니? 뭐만 하면 돼? 첫째 항과 공차. 조건 2개 필요한데 나와 있잖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봅시다. 1항, 4항, 7항이야. 그러면 1항은 A라고 적어야 되고 4항은 어떻게 적어? 4항은 A 더하기 몇 D야? 3D. 그렇지. 7항은 A 더하기 몇 D? 6D. 이렇게. 얘가 얼마다? 57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첫 번째식. 됐어? 그러니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부터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요게 4항, 요게 몇 항? 7항. 이렇게. 그럼 A가 3개 있으니까 3A 될 것이고 9D지? 3A 더하기 9D가 57이다. 3으로 약분합시다. 그럼 A 더하기 3D가 3, 1에서 3, 9, 17이지. 첫 번째 식 하나 뽑았어.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답 나와. 그치? 이번에는 요거 봅시다. 2항하고 4항하고 쭉 해서 합이거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143이 나왔어.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거를 합을 구할 거거든. 얘들아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인데 두 칸씩 돼 있어.
두 칸씩 돼 있어.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가 되니? 공차가 2배가 되겠지. 우리 등차수열인데 한 칸씩 건너뛰면서 가면은 공차가 당연히 2배가 돼. 그럼 요거의 합을 구해 볼 건데, 합. 그럼 얘는 2분의. 지금 우리가 이제 공차를 좀 알아야 되니까, 2분의 지금 뭐냐면 얘가 첫 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의 공차는 뭐로 바뀌냐면 2D로 바뀌는 거 되겠네. 요거. 항 번호가 2칸씩이잖아. 공차가 2개씩 더 있잖아. 그러니까 요 수열은 공차가 뭐가 돼? 2D가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봐. 이거 한번 더 해볼게. 그럼 2분의 지금 우리 등차수열 합공식 쓸 거야. 합공식 어떻게 되니? S를 한번 적어볼까? 등차수열 합공식은 S는 2분의 어떻게 돼? 항의 개수 n에다가 여기 2a 그 다음에 n-1이 되니? 요거.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한번 카운팅 해볼게. 얘는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11이지. 총 몇 개? 11개. 그럼 첫 장의 2배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2항이니까 얘는 a 플러스 d지. a 플러스 d라는 얘잖아. 걔를 2배 했어. 그럼 여기 뭐가 돼? 2a 플러스 2d가 되겠지.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면 차라리 적었니? 이것보다 차라리 초딩가스 공식이 더 편하겠다 얘는. 어쩌면은 다시 한번 이걸로 할게. 차라리 이것보다도 너희들이 이걸 더 편해야지. 봐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볼게. 2분의 지금 뭐냐면 항의 개수잖아. 항의 개수가 몇 개? 11개.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 플러스 d. 그치? 마지막 항은 뭐가 돼? a 플러스 21d. 이게 더 계산이 편하겠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요걸 한 게 얼마? 마이너스 143이다. 요걸 한 게 더 편하겠네. 그럼 11로 우선 약분을 한번 해볼게. 11 약분하시면 13 되니? 마이너스 13. 그치? 따라서 여기서 2a에다가 2a에 2를 약분시키면 a지. 그 다음 얘하면 22d인데 11d가 얼마? 마이너스 13이다. 두 번째 식구만 했지. 앞에 있는 식 a 더하기 3d가 19다. 요거 연립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뺍시다.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은 8d 마이너스의 32. 그래서 d는 얼마냐면 마사다. d가 마사 나왔어. 여기 마사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2. 그러면 19에다가 10이 더했으니까 a는 31. 다 구했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문제는 50항까지 합을 구하래. 50항.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50개. 그 다음에 2a니까 62. 그 다음에 49에 마이너스 4. 요거 되겠어. 숫자를 이렇게 크게 쓸까? 25에다가 62에다가 4, 4, 16에 4, 9, 36. 마이너스 196. 자,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하면은 3350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3350. 숫자 좀 크게 했네. 17번이 조금 난이도 있는 거고. 이거 이해는 되니? 괜찮아? 됐어. 그러면 오늘 좀 진도 좀 나갑시다. 그럼 에어컨 조금만 줄여줄까? 주세요. 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열합 조금은 나갈게. 좀 나가고. 이번 기말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수열의 합이거든. 여기 조금 잘해야 돼. 봅시다. 개념 조금 할게. 방학 때 한 번 하긴 했지, 그지? 기억이 안 기억이 잘 안 나? 봐봐. 연결 진짜 못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가장 1순위로 둬야 될 게 이 수열합 기호 자체를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 이제. 봐봐. 그래서 수열의 합, 이거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가져야 될, 문제식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거야. 우리가 이제 봐봐. 1항부터 5항까지의 합.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3항, 4항, 5항. 그치? 이거지. 얘는 5항까지 합이잖아?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했어? S의 5 이렇게 표현했지. 5항까지의 합, S5 이렇게 표현했어. 그치?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를 이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존에 우선 이 SO라는 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지? 시그마. 우리 그리스 로마 문자 대문자야. 그래서 여기 밑에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고 변수를 지정을 하시고 지금 항 번호를 잘 봐야 돼. 1부터 5까지 움직이잖아. 그치? 항 번호가 1부터 5까지 움직이지? 그러니까 밑에 적을 거는 시작점. 그 다음에 위에 적을 거는 맨 마지막 항 번호겠지. K가 1부터 5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여기 AK 이렇게 적으면 되지. 이거 의미가 뭐냐면 K가 1부터 5까지 움직인다 이거야. 그럼 K1 들어가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우리가 시그마를 처음에 익숙하게 만들려면은 이 시그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K가 1부터 5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K1 들어가면은 A1이 될 거고 K2가 들어가면은 A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으로 K가 5가 들어가면은 A5가 되겠지. 그것들의 뭐냐면 썸이야. 썸. 합. 그치?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의 기호의 의미이고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뭐 S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를 굳이 시그마를 왜 또 만들었을까? 이미 잘 사용하고 있었잖아. SO, SN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시그마를 또 만든 이유는 요거에 조금 한계점이 있지. 표현상의 한계점. 1항부터는 상당히 편해.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A3, 4, 5 이거 한번 가볼게. 그치? 얘를 SN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치? 항번호가 1항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물론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항까지의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겠지? 5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주시면 누구만 남아? 3, 4, 5 남잖아.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얘가 좀 번거롭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항번호가 3부터 움직이잖아.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AK 이렇게 딱 적으면 얘 아니야? 그러니까 편리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 시그마라는 기호 있고 얘는 합을 의미하지? 우리 그리스 로마 문자 보면은 대문자가 얘고 소문자는 뭐니? 이게 대문자고 S에 해당하는 거야. 소문자는 이거야.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인데 얘는 그리스 로마 문자 S 즉 썸의 약자지. 썸. 합의 약자인데 얘는 나중에 이제 내년에 배워. 요 기호. 표준편차 배울 때. 표준편차. 확통인데 너희들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치?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이니까 스탠다드 이렇게 쳐야겠지. 그래서 S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하나 조금 잡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 시그마하고 너희들 수투 배웠잖아. 적분, 인테그랄. 얘랑 본질이 같아. 다른 애가 아니야. 완벽히 같은 애인데 얘는 언제 쓰냐면 이산된 자료. 우리가 이산이라는 용어는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거든.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떨어진 애들을 더할 때 쓰는 게 바로 시그마고 얘는 연속된 자료들을 더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인테그랄 적분이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S라는 거 썸이니까 S자를 쓸 건데 대문자 이미 사용했지? 소문자는 이미 통계에 뺏겼어. 그럼 남은 게 없다는 거지. 영어 가져온 거지. 영어에서 썸. S자. 이거 앞뒤로 자꾸 늘린 거잖아. 그게 바로 이 인테그랄 기호지. 그러니까 이 본질이 같아. 그러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봐봐.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130페이지 보면은 시그마의 성질 보이니? 그치? 우리가 130페이지 보면은 시그마의 뜻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목차가 뭐야? 시그마의 성질 나오잖아. 우리 고등수학은 다 똑같아. 고등수학은 첫 번째가 개념이고 두 번째가 뭐니? 목차가 성질이거든? 성질.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고등 목차가 다 동일해. 고등수학은. 성질을 배우는데 성질은 항상 수학에서 뭘 따지냐면 실수배에 되는지 안 되는지 살필 거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항상 요 순서거든? 이 목차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실수배는 첫 번째 봅시다. 실수배는 뭐냐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여기다가 어떤 실수 C를 곱했다는 거지. 그것들의 AK라고 할까?
K는 1부터 N까지 합이야. 그렇지. 여기 곱해져 있는 실수지.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거야. AK라는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C를 곱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실수배가 바로 그 3번에 있는 내용이야. 3번 보이니? 괄호 3번에 보면은 지금 C 곱하기 AK 보이니? C를 빼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변수라고 그래. 변수, 변하는 수. 그치? 이 변수가 아닌 문자들은 그냥 다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실수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갑시다. 어떤 수열이 있어. AK라는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킨 거야. AK하고 BK가 있어. 걔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켰어. 혹은 빼가지고. 그것들의 합이지. 그것들의 1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치 얘가 이제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와서 각각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네끼리 덧셈 뺄셈을 해주시면 된다. 요 얘기야. 그치? 되니? 요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이제 커트라인이 거지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딱 커트라인이 여기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고등수학은 여기까지 되는 게 있고 다 되는 게 있어. 둘 중에 하나야. 고등수학. 여기까지 되는 거는 딱 두 개야. 그게 바로 얘 두 놈이야. 시그마하고 인테그랄. 너희 적분 배웠잖아. 적분 배웠지? 다 까먹었니? 적분을 뭐 부정적분하고 뭐 정적분을 배울 때 어차피 우리가 2학기 때 하겠지만은 그때 얘랑 완벽히 성질이 동일해. 합차까지는 되는데 곱하고 나눗셈은 안 돼. 곱하고 나눗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그래서 이제 수투에서 유독 많이 나오잖아. 수투에서 뭐 연속을 배웠어.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 나오지. 똑같아. 구조가. 다 여기까지 다 되는데 유일하게 이 두 놈만 여기까지밖에 안 돼. 곱셈이 안 된다는 얘기야. 곱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거든. 어떤 AK란 수열이 있어. 그 다음에 BK란 수열이 있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내가 탄생을 시켰어.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켜서 그것들의 합이지. K는 1부터 N. 그렇지? 얘를 앞에서처럼 요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럼 얘가 결과가 요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이거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BK. 그렇지? 이게 성립하느냐 이건데 성립하지 않아. 그럼 그 이유는 한번 해볼게요. 봐봐. 봅시다.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좌변 한번 해볼게. 좌변은 K1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A1. 그러니까 좌변의 의미를 내가 분석을 해볼게. K가 1 들어가면은 A1 곱하기 B1이지? K가 2 들어가면 뭐가 되니? A2, B2. 이게 되겠지. 이것들이 지금 합이야.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야. 맨 마지막은 N이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쭉 가서 AN, BN. 요게 이제 좌변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볼게. 우변은 얘거든. 얘는 요거부터 한번 표현해봅시다.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가. 그럼 얘는 뭐냐면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AN까지 들어가겠지.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들어갈 거지? 그러면 B1, B2 해가지고 B에 N까지 될 거야. 요게 결과가 같냐 이거? 당연히 다르잖아. 왜냐 봐봐.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해볼게. A1, B1 있지? 여기서 이미 없는 항이 등장해. A1, B2가 전개될 거잖아.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두 개가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 성립이 안 돼. 나눗셈도 여기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봐봐. 우리 책에 가볼게. 거기 2번 시그마의 성질 보이니? 1, 2번은 덧셈 뺄셈이지? 덧셈 뺄셈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어떻게 되는 효과? 이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곱셈이 없잖아. 그치? 곱셈이 없지? 곱셈이 없어. 나눗셈도 없지? 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괄호 3번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걔가 바로 실수배지?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 4번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거든. 봐봐. 4번 의미가 볼게. 어려운 게 아니야.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K는 1부터 N까지 C야. 그러면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니? K가 1이 들어갈 건데 여기 들어갈 게 없잖아. K가 변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그치? 1항도 C, 2항도 C, 3항도 C.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지금 맨 마지막 항까지도 C인 거지. 이게 몇 개 있다?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n개 존재한다 이 얘기야. 그럼 C가 n개 있으니까 얘는 C 곱하기 n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상수일 때에는 그냥 곱하면 된다 이 얘기야. 내신에 잘 나오는 거는 근데 뭐냐면 얘들아 이거 볼게. 내신 문제 한번 내가 볼게. 학생들이 이거를 봐봐. 도식과에서 암기하면 위험하다는 거야. 봐봐. 함정을 파. 그치? 여기가 상수면 무조건 얘랑 곱해서 이게 나온다.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되는데 안 돼. 왜냐하면 이거 한번 내볼게. 내신 문제야. 이거야. 이거는 얼마 나와? 0부터 지금 n이면 얘는 똑같이 C가 계속 반복이 될 건데 몇 개? n개니? 0부터잖아. n 플러스 1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C에다가 n 플러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겠지. 무조건 냅다 곱하는 게 아니야. 여기 스타트가 된 거 잘 봐야 돼. 0인지 1인지. 내신 문제는 얍삽하게 낸다고. 자꾸 함정 판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수라고 곱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한계수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2번에 나오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지. 얘는 별표를 많이 쳐야 되지. 얘는 아주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그래서 오늘 암기할 게 또 하나 등장했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야. 달달 외워야지. 이거는 증명도 나와. 증명도 나오는데 증명도 알아야 돼. 봐봐. 예전에 수도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골라 잡아서 증명하시오로 나왔어요. 예전에 수도 문제가. 본인이 자신 있는 방식으로 하나를 택해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봐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기 3개 등장하지.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야. 우리 책에도 K로 돼 있지 문자. 그럼 요거를 풀어 적으면 이 얘기거든. 봐.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갈 거지. K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1 들어가면 1이고 여기 K에 2 들어가면 2이고 3 들어가면 3이고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마지막은 N일 것이고 그것들의 썸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요거는 무슨 수열이니?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이건 초딩 가우스 공식 써볼게. 2분의 어떻게 돼? 첫 쟁하고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항수가 몇 개냐면 n개잖아. 항수 n개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해주시면 n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요 공식이 등장하는데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이제 2번부터 봅시다. 2번.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야. 제곱. 그럼 얘는 K1부터 들어갈 거지. 1 들어가면 뭐가 돼? 1의 제곱. 2 들어가면 2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N의 제곱까지지. 그럼 얘들아 이거 물어볼게. 이거 무슨 수열일까? 등차니? 등차 아니야. 차이가 일정하지 않잖아. 등비? 등비도 아니야. 얘는 잡수열이야. 족보에 없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렇지. 그럼 얘는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돼.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앞에 거 2개 더한 거야. 앞에 거 2개 더하면 얼마? 2n 플러스 1이지. 오늘 이거 외워야 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거는 증명도 나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얘는 증명이 나오는 애야. 2번. 그래서 2번 증명을 할 건데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증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거 증명하는 방식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때 수도 문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놓고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잡아라. 그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 거야. 직접 증명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귀납법으로 다 배우고 나면은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우선은 요거를 오늘 익혀야 돼. 그러면 요거의 증명 어떻게 하냐 이건데 얘는 딱 아이디어가 여기 있어.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이거의 증명은 여기서 출발이야. 곱셈 공식 중에 이거 봅시다. K 플러스 1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요거 계산해 볼게. 이게 출발점이야. 그럼 이거 전개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남냐면
k 세제곱 이거 사라질 것이고 누구 남니? 3k의 제곱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3k 요거 남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이거 남지 않아? 이거 되니? 이거의 전개식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 아이고 k 세제곱 그 다음에 3k 제곱 오랜만이지 곱셈공식 이거잖아. 얘 전개식 요거 없고 거기서 k 세제곱 뺐어. 그럼 얘만 남잖아. 그렇지. 이게 출발점이야. 이게 출발점이고 요 관계식에서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k 대신 우선 1을 집어넣어 볼게. k 대신 1 집어넣으면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얘는 3 곱하기 1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게 되지. 1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볼게. 2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줄줄이 듣고 와. 하나만 더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3의 세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쭉 가겠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n을 집어넣어 볼게.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지. 얘는 3 곱하기 n의 제곱에 3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됐어?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서술형 나오면 얘들아 서술형 나오면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요식 적어주시고 여기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변변 더한다 이거야. 변변 더해볼게. 변변 더하면 좌변부터 볼게. 좌변을 보시면 변변 더하면 아주 아름답지? 여기가 요 방향으로 줄줄이 사라지잖아. 이렇게 줄줄이 다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좌변은 누구 남지? 좌변에 남는 거 적어보면 n 플러스 1 이거의 세제곱 빼기 1 얘만 남지? 좌변 됐니? 우변 가볼까? 그럼 우변도 변변 더 할 거야. 그럼 우변은 변변 더 합시다. 그럼 얘 3으로 묶여. 얘를 쭉 더 할 건데 3으로 묶으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1의 제곱 2의 제곱 얘가 모습이 나오지. n의 제곱까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도 3으로 묶어볼게.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n. 근데 마지막 1이 몇 개 있어? 1이 n개 있지. 1이 n개 있으니까 여기는 n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나는 뭘 구할 거야 지금 현재? 얘를 구할 거거든? 얘. 근데 얘는 이건 이미 알고 있어. 앞에서 공부했잖아. 1부터 n까지 합. 얘는 뭐다?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인 거 우리가 공부했지. 그럼 나는 요 네모를 얘를 구할 거야? 얘를 구하면 어떻게 하는데? 얘를 넘겨.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돼? 3으로 나누면 끝난다는 얘기지. 되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얘를 변변 더하는 순간 요식이 등장할 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 네모친 얘잖아. 내 목표가 얘야. 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의 값은 알고 있잖아. 1부터 n까지 합은 저기 우리가 앞에서 했지?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등장해.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겠고 암기했겠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증명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이식을 알아야 돼. 이식. 얘가 출발점이 될 거니까 얘를 기억해야 되겠지. 여기에서 1부터 n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변 더하면 된다. 요거니까 요 식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그냥 내가 만든 식이지.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지. 얘를 이용해서 얘를 탄생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암기를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요 식이 출발점이 될 거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생으로 낸 적이 있는데 수소가 그 다음은 내더라도 이제 괄호넣기라든지 그 정도로 하겠지. 학교에 썼는데 쌤들이 좀 강조하는 쌤들이라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암기합시다. 그다음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여기 세 번 적어볼게. 세제곱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지. 얘도 한번 가볼게. 얘는 세제곱이니까 1부터 들어가면은 1의 세제곱,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가서 n의 세제곱까지지. 그렇지?
그럼 얘는 암기하기가 편해. 세제곱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다.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다. 세제곱은 얘들아 시험에 증명이 안 나와. 왜냐면 요 세제곱 증명은 여기를 4제곱으로 바꾸면 되거든. 근데 걔는 좀 다양식이 좀 복잡하니까 걔네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 증명이 나오는 건 얘밖에 안 나와. 제일 많이 쓸 것도 얘니까 얘를 좀 기억하시고 세제곱은 딱히 어렵지 않지. 이거에 뭐다? 얘를 통째로 제곱한다. 그럼 거기 우리 4번에 하나만 적어 놓을까? 4번에 거기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4번. 거기 3번까지는 다 책에 나와 있잖아. 거기 밑에다가 동그라미 4번으로 해놓고 4번은 뭐냐면 이거 볼게. K는 1부터 N까지 K에 K 더하기 1이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가 돼. 얘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암기합시다. 이거는 계산의 속도를 위한 의미야.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떤 모습이니? K에 1 들어갔어. 1 곱하기 2지. 2 들어갔어. 2 곱하기 3이지. 3이면 3 곱하기 4지. 쭉 가서 n 들어가면 n에다 n 플러스 1이잖아. 요것들의 합이란 얘기야. 요것들의 합은 모양새가 상당히 외우기 쉬워. 봐봐. 연속된 두 수잖아. 그치? 연속된 두 수는 하나 더 추가하고 하나 더 추가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3개니까 3분의 1만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연속된 두 수는 3분의 1에 하나 더 추가한다.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접하잖아. 그러면 곱골이잖아, 얘들아. 곱골이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우리가 시그마 성질 배웠지만은 곱골은 따로따로 분배를 못 시켜. 그치? 곱골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차골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거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이제 곱골이니까 전개를 해가지고 K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1단계지.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합골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분배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 제곱 될 것이고 이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게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했지?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개 더하면 2n 플러스 1 이게 될 것이고 요 놈은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식정리해 볼게. 공통인수 누구 보여? 얘 보이잖아. 얘 보이지. 그 다음에 6분의 분모까지 그냥 공통인수로 뽑아볼게. 얘를 공통인수로 뽑았어. 얘를 공통인수로 뽑으면 여기는 누구 남아? 2n 플러스 1 됐니? 여기는 얘 빠져나왔고 전개했을 때 얘가 되려면 여기 뭐가 돼야 돼? 3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전개했을 때 분모가 2가 되려면 3이 돼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이거 정리만 해주면 답이야. 이제 봐봐. 그러면 얘는 다시 올려 적어볼게. 얘는 6분의 n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여기 얼마? 2n 플러스 4가 되겠어. 2 하나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3분의 1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시험장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을래? 아닌 거잖아. 자주 나오는 건 이건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이제 근데 이 중에는 뭐 이과 생각인 학생 있니 혹시? 없지? 이과 가면 미적분을 가면 이거 되게 많이 써먹거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나중에 이제 수열에 극한할 때. 그런데 우리 내신 문제 풀 때도 이거 알면 좀 스피드가 붙어. 반드시 이걸 암기해. 외우기 좋잖아.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우기 까다로운 건 외우라고 안 해. 연속된 두 수는 하나 붙여. 그 다음 3분의 1, 3개니까. 외우기 좀 편리하잖아. 그치?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요 4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니? 그럼 요거를 다 하는데 알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분수꼴 요 13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건데 요거까지 우선 설명을 다 하고 문제 볼까?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니? 아직은 지우지 말까? 요거랑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까? 우선 그래도 나오려나? 봅시다. 개념을 한꺼번에 한 거라도 우선 문제 좀 몇 개 봅시다. 유형키게 처음에 시그마 기호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더라. 972번 가볼게. 우리가 시그마가 막 낯선 게 등장했어.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972번 가볼게. 972번 갑시다. 지금 시그마 보이고 K가 1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대? N까지 움직인대. 그럼 여기가 A의 2K-1, 그 다음에 A의 2K지? 얘를 한 게 얼마다? 5N 제곱이다 이랬어.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하시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20 이거 구하라 얘기지. 그럼 봐봐. 조건부터 해석해볼게. 조건 요거 해석해볼게. K가 1부터 들어갈 거잖아. 그럼 1 넣어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A1, A2 되니? K1 넣었을 때 얘지. K2 들어가봐. K2 들어가면 뭐가 되니? 3, 4가 되겠지. 그것들의 합이야. 이게 1 넣었을 때, 요게 2 넣었을 때지.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은 N이 들어가거든? 마지막 N이 들어갈 거잖아. 1부터 N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럼 여기다 N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냐면 쭉 가서 A의 2n-1에다가 A의 2n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는 항상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요게 얼마다? 요게 5n 제곱이다 이 얘기잖아. 조건이 맞지 않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봐. 조건이 요거거든. 조건이 요거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뭐다? 얘잖아. 문제가 묻는 거는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A20까지의 합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 봐봐. 틀린 그림 찾기 해볼게. 조건이 얘야. N 대신 누구 대입하면 얘가 나와? N 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얘가 나오니?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답이 나왔지? 그치? N 대신 10 집어넣으면 돼. 아, 문제가 요걸 물어봤으니까 N 대신 이 식에다가 그냥 10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구나. N 대신 1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의 19, A의 20까지. 그게 여기 10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정답이? 500. 정답 500이죠. 할 수 있니? 시그마는 항상 풀어서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저기 연습해볼까? 974번 이런 거 볼까? 얘들아, 이런 거는 뭐 974번 이런 것도 시그마를 우리가 풀어서 해석만 하면 되지. 974번 가볼게. A1이 5래. 그 다음에 A의 2025지. 얘가 105야. 그럴 때 지금 시그마 두 개 있지. 뺄셈이야. 요거 한번 적어볼게. K1부터 2024야. 2024까지 A의 K 플러스 1.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1부터 들어갈 거지. 1 들어가면 뭐 나와 여기? A2. 그치? 2 들어가면은 A3. 이게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4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A의 어디까지야? 2025까지 됐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적어볼게. 이번에는 시그마 K가 얼마부터냐면 2부터야. 2부터 2025까지 A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1. 아, 여기 N이구나. 어쩐지. 여기 N이야. 이거. 여기는 N이야. N-2 이렇게 돼 있지? N-1. 그럼 여기 N이 2부터 들어간대. N 대신 2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오니? A1 나오지? 3 들어가면은 A2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25까지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A의 2024가 되겠지. 됐니? 그럼 얘를 뭐 하래? 지금 변변 빼라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얘에서 얘를 빼봐라 이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 빼볼게 얘들아. 위에서 아래 빼면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 사라지고 3 사라지고 다 사라지잖아. 2024까지 사라지지.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따라서 이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A의 2025지. 위에 거 이거 남을 거고 여기서 A1 얘만 남잖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어. 그럼 답이 나왔지. 얼마다? 105에서 5를 뺐으니까 정답은 100 나오겠네. 됐니?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 한번 가볼까? 시그마 성질 관련해서는 977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977번을 가볼게.
애들 다음 시간에 올 때 이거 다 까먹었으면 안 된다. 이거 백지 또 대소음 안 돼. 이거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그렇지? 다음에 요거 되게 많이 쓸 거거든. 요거 거듭제고 항공식 많이 쓸 거니까 반드시 외워 오시고 977번 가볼게. 977번. 977번 보시면 여기 시그마 K 1부터 9까지 AK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시그마 성질 쓰겠다는 거야. 시그마는 얘들아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 나오는데 조심할 거는 합차이선 되는데 곱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얘는 K가 1부터 9까지 AK의 제곱이지. 얘가 얼마다? 12다. 조건 요거야. 조건 요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는 요거 구하라 이거지. K가 1부터 9까지 여기 2AK의 빼기 1 이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의 의미는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곱셈은 시그마 부에 못 시킨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 얘를 합차꼴로 변형한다. 즉 얘를 전개해줘야 돼. 1단계는. 그치? 시그마는 항상 합차꼴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얘를 전개합시다. 그럼 얘 전개하면은 4의 AK의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4의 AK 플러스 1까지 됐니? 제곱이라는 거는 두 번 곱했다는 의미니까 시그마를 따로따로 붙이면 안 된다고 절대. 곱셈일 때는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차꼴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합차꼴로 됐으니까 얘가 이제 분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분배시켜 볼게. 분배를 시키면 분배를 시킬 때 게다가 요 변수 K가 아닌 상수는 내보낼 수 있다 이랬어. 그럼 4 내보내. 4 내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지. 상수 우선 내보내고 K는 1부터 9까지 AK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마지막 처리해 볼게. 1하고 이렇게 분배가 될 거잖아. 그럼 이걸까지 뭐라고 그랬니? 상수일 때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9. 그치? 9만 적으면 돼. 됐니? 끝났어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 요게 얼마? 요게 12. 요게 얼마? 마 3. 답 나왔지. 그럼 얘는 48에서 48 더하기 4, 32 플러스 9가 되니까 69. 정답은 69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한 문제만 더 하고 싶까? 힘드니? 힘들어? 알았어.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끊었다가. 그래서 오늘은 부분분수 전까지는 어떻게든 끝내봅시다. 유형 8번까지는 어떻게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수열합에 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삼각함수보단 낫지 않니? 이게 더 어렵네 여기가. 둘 다 싫어?